KBS 뉴스 특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 유세 현장에서 총격을 받았습니다. 총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른쪽 귀를 관통했지만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김지숙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 대선에서 경합주로 불리는 펜실베니아주 유세에 나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한 지 5분여쯤 지난 시점에 총성이 서너 차례 울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바로 단상 밑으로 몸을 숙였고 이후 자리에서 일어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른쪽 귀와 얼굴에는 피가 흘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먹을 들어 보이며 싸우자고 외쳤고 지지자들은 환호했습니다. Saw him stand up and it looks like he was really, the Secret Service really had huddled around him. And then he got up and then he gave the motion it was okay. And then after that, he was just trying to get out safely. 병원으로 옮겨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총알이 오른쪽 귀 윗부분을 관통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웅웅거리는 소리와 총소리를 들었을 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즉각 알았고 바로 피부를 찢는 총알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총격범에 대해선 현재까지 알려진 것이 없다면서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내고 그가 안전하고 잘 있다고 들어서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국민 연설을 통해 정치폭력을 규탄하고 이러한 폭력이 일어나는 것은 나라를 통합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the idea that there's political violence or violence in America like this is just unheard of. It's just not appropriate. And everybody must condemn it. Everybody. 한편 트럼프 측은 트럼프의 상태가 괜찮다며 다음 주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일본과 영국, 캐나다 등 각국 정상들은 이번 테러를 규탄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끔찍한 정치폭력의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고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 테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피격 소식에 각국의 정상들도 일제히 규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어떠한 형태의 폭력에도 굳건히 맞서야 한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우리 사회에는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납되지 않는다. 이번 공격의 희생자 모두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스탱 투리도 캐나다 총리는 정치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했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그의 안전과 신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정치권도 일제히 이번 테러를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끔찍한 정치폭력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 테러를 규탄하고 증오정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한다며 무고한 시민의 희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치 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정치인들은 이해와 화합으로 사회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쾌유와 무고하게 희생된 시민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 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절대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이어서 국제부 임세음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임 기자, 오늘 총격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현지 시간으로는 토요일 저녁 6시 10분이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아침 7시 10분 정도였는데요. 펜실베니아 주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는 우선 미국 대선에서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꼭 차지를 해야 되는 그런 경합주거든요. 이곳에서 바이든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던 중에 총격이 들렸고 이 총격이 나자마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발언대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경호원들이 단상을 장악을 했고 트럼프가 나중에 일어섰는데 오른쪽 귀하고 얼굴에 피가 아주 선명한 상황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중에 SNS를 통해서 총알이 자신의 귀를 관통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생명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건이 난 이후에 의료시설로 후송이 됐었고 지금은 조금 전에 퇴원을 한 상태입니다.
백악관 비밀 경공도 곧바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태가 안전하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이 글을 올리기도 했고 총격 직후 화면을 보면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주먹을 흔들면서 이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치명상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한 뒤에 조금 전에는 자신의 별장이 있는 뉴저지주에 도착하는 모습이 외신 화면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비행기 트랩을 이렇게 혼자 내려오는 모습이 크게 치명상까지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이 범인이 누군지인데 밝혀졌습니까? 조금 전에 범인이 특정이 됐습니다. 이름은 토마스 매튜 크룩스라고 하고요. 백인으로 20세 남성입니다. 이렇게 이름과 나이, 주소지까지는 특정이 됐지만 이 사람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정치적 배경 때문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조사가 필요할 겁니다. 예. 미국 사법당국은 일단 암살 치도로 규정을 하고 조사에 착수를 했고요. 총격 당시 상황을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닌 총격범 쪽에서 한번 살펴보면 총격이 있기 전에 이 총격범은 연설 무대 근처에 있는 건물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목격이 됐고요. 이 자리에서 무대까지 거리를 재보면 미국 언론들은 200에서 300야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미터로 보면은 180에서 270m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서 총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현장에서 범인이 쓴 이 소총도 발견이 됐습니다. AR-15 계열의 소총인데 이는 M16 소총을 민수용으로 개조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총기 난사범들이 주로 범행 때 사용을 많이 해서 아주 악명이 높은 무기입니다. 당시 화면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저앉은 다음에 그 이후에도 계속 총소리가 여러 차례 들리거든요. 이 과정에서 유세에 참여했던 지지자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대선이 11월이니까 뭐 넉 달도 안 남았는데 네.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사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정치적 영향을 따져본다는 게 좀 조심스럽고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분명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집결을 할 겁니다. 공화당은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그러니까는 사건 기준으로 보면 이틀 뒤에 전당대회가 미러키 시에서 있을 예정이거든요. 네. 이 행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식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결정하는 날입니다. 지지자들이 이 행사에 결집을 하고 주목받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예. 당장 피격 직후에 피를 흘리면서도 지지자들을 위해서 이제 주먹을 흔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강력한 지도자의 면모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전당대회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놓은 상황이기도 한데요. 예. 이때 모습을 드러내면 당연히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 수밖에 없겠죠. 트럼프는 그동안 4건의 사건 그리고 91개의 혐의에 의해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 이런 기소가 이뤄질 때마다 자신에 대한 마녀 사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도 자신에 대한 탄압이라는 그런 방향으로 주장을 하면서 지지자들을 모을 수 있고요. 벌써 공화당 내부에서는 이번 피격 사건이 바이든 때문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사건의 전모가 어떻게 드러나냐에 따라서 그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화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다. 반응이 궁금합니다. 성명을 일단 냈고요. 피격 사실을 듣자마자 그리고 델라웨어 그러니까 자신의 지역구에 있던 델라웨어주에서 주말을 보내고 있었는데 서둘러서 대국민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역겨운 정치 폭력을 구탄한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건강 또 안위를 기원을 했고요. 백악관 당국자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다기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에서 일정을 중단하고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 아침에 일정을 모두 다 중단하고 워싱턴으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동안 그동안 바이든 캠프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가하는 내용으로 선거 캠프의 화력을 모두 집중해 왔었는데 이 사건이 난 이후에는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좀 중단을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TV 광고도 최대한 빨리 내릴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임세훈 기자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상으로 KBS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